기본적으로 사인을 디자인을 하면서 사인을 자기 가게에 붙이고자 하고 브랜드를 만들 때, 로고를 만들 때 시작할 때는 아까 말한 사각 프레임도 좋고 오각 프레임도 좋고 팔각 프레임도 좋으신데 삼각, 적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측면과 입면과 평면은 볼 줄 알아야 돼요. 이 삼각이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거하고 저희 사인에서 얘기하는 도면은 달라요. 자, 보시면 여기 현재 상태에서 천정을 2분의 1로 잘라서 천정을 날려버리는 상태의 밑을 보는 게 인테리어에서는 평면이라 그래요. 우리는 다릅니다. 우리는 잘라도 안 되잖아요. 그죠? 자, 보면 저 아래에 세워져 있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왜 자르면 안 된다는 건지. 사인을 크게 나눈다면요, 우리는 실내외 사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내,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실외입니다. 간판, 흔히 말하는 간판이라 그래요. 자, 간판에서 보시면 다 익숙하시죠?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실루엣은 보이시죠? 잘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지만, 자,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게 이 점이에요.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그 회의할 때 항상 얘기할 때 맨 위에 있는 건 빌보드,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. 두 번째에 걸쳐져 있는 게 채널, 그죠? 인테리어에서 표현하실 때 판을 붙여놓으면 법적으로 사인이 아니고요, 내가 붙이면 사인이 돼요. 그래서 처음 창업하실 때 아니면 가게를 매장을 내실 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. 보통 1층에 보면은 전부 다 전면을 막잖아요. 막아서 착탈되는 모든 사인물은 전체가 사인이에요. 근데 인테리어에서 먼저 붙여놓고,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허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 잠깐 중간에 끼는 겁니다. 저희 어쩔 수 없어요.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저희 인테리어에서 하는 것처럼 쭉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단어 설명하기에는 좀 굉장히 난해해요, 이 사인이. 그래서 간간히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가게 매장을 오픈해서 인테리어를 들어가면 전면부에 관련된 상반을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사진을 안 찍어 놓으세요. 안 찍어 놓고 문자가 붙거나 글자가 붙거나 채널이 붙으면 전면이 다 사인입니다. 그럼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, 법적으로 왜 철거를 당하거나 아니 문제가 소수에 굉장히 많은 벌금들이 지금 부과가 되냐면 80% 미만이에요. 법적으로 내변에 글자가 80% 내부로 들어와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파사드는 어떻게 되냐? 이게 인테리어에서 건축가에 가셔서 경관으로 해서 먼저 내가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치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벗어납니다. 근데 내가 내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냥 치부한다라고 한다면 80cm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걸 철거를 해도 문제고 철거를 하지 않는 문제고, 그래서 간혹 지나가다 보시면 길거리에 굉장히 큰 간판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. 이거는 이제 강제로 버티다가 철거를 당해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간판들이 간혹 있습니다.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봤을 때 저 미소야 간판 보면 일단 법적으로는 간판이라는 건 바깥의 전면과 측면 법으로 인정하길, 자 보면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데요. 이쪽에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 개가 가능합니다. 근데 이게 도로인지 지나가는 사람길인지 구분이 못해서 보시면 그때 인정을 못 받으세요. 일단은 차가 가야 돼요. 자동차가 지나가야지만이, 이걸 전문적인 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곡각이라 그래요. 그게 됐을 때는 두 개가 인정이 되는데, 자기 매장을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내 매장이 곡각인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지 구분도 못하고 일단 어이 장땡이다, 이거 간판 두 개 갈 수 있다, 두 개를 달아놔라 했을 때 하나는 띄셔야 돼요. 자,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간에 잠깐 낄게요. 자, 저희 5개 강구물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하드웨어적인 부분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. 약간 벽면, 돌출, 지주, 입간판, 현수막, 에드벌룬, 벽보, 전단, 공공, 선전탑, 아치, 창문 이용하는 거,
그 다음에 뭐 특정 강물 같으면 신고를 받아야 되고, 이렇게 대략적이죠. 보통들 보면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달아야 되는데 5제곱이 몇인지 모르잖아요. 보통 내 건물에 지금 5제곱인지 8제곱인지 10제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. 그냥 우리가 흔히 상대로 5m 미만, 누가 봐도 좀 작아 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. 그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짠제를 걸지 않고 타치를 안 합니다. 제일 많이 싸우시는 데가 뭐냐면 4m 미만의 지주간판 달 때예요. 내 앞마당의 지주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모르세요. 내 땅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돈을 들여서 그냥 지주부터 달고 보세요. 저게 조명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비조명으로 가도 되는 건지, 저 분할을 해서 2개로 나눠야 되는지 3개를 나눠야 되는지 구분도 못 하시더라고요.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. 그냥 지주나 신고 대상 게시물은요, 무조건 광고에 관련된 거는 너무나 가까이 있으세요. 돈도 안 들어가요. 딱 3,000원에서 5,000원만 밖에 안 들어가시는데 안 가세요. 제가 위생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잖아요. 그럼 한 300명 정도의 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위생교육을 해요.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들이, 제가 지금 인테리어하고 사인물을 좀 시공을 했는데 왜 자꾸 인테리어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사인에다가 덧방을 치고, 그 다음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데 분명히 불법이라고 안 했는데 옆집은 괜찮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, 이런 말들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. 앞집, 뒷집, 좌우측 모조리가 하나도 관계가 없이 다 달려있는데 왜 나만 불법이라고 신고가 들어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많이 하세요. 저희한테 오셔서. 정말 재수없는 상황이에요. 그 상황이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, 법적으로 말한다면 누군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속된 말로 해코지를 당하신 거고요. 그러면은 그 옆집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으세요. 다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다 신고를 하신 분 계세요.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신고를 하시는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, 이거 디자이너를 하셔도 되겠더라고요. 그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, 그 스마트폰 기능에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 하고 저희가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 불법적 부분을 다 지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세요. 구청은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. 이건 지금 저희가 하면서 세로 화면 앞세우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층, 이제 밭에 이게 전철이나 아니면 뭐 홈플러스나 뭐 지하, 흔히 말하는 그 상호 얘기할게요. 그런데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건데, 옛날에는 전광판만 컨트롤이 되는 줄 아세요. 일반적인 간판도 가능하세요. 그리고 아십니까? 일반적인 간판도 배터리도 가능해요. 근데 왜 그 배터리로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도 왜 그냥 그만뒀냐면, 간판에서 2, 3일에 한 번씩 하루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, 뭐 간단해요. 점주는 하고 싶은데 그 알바생들이 내가 미쳤다고 저걸 배터리 충전을 하루에 하냐고 그런대요. 그래서 놔두다 보니까 배터리가 안 되니까 노상 꺼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선 깔아요. 배터리도 가능합니다. AI 배터리가 6개가 모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데 4.5A, 게 한마디로 해서 3A에서부터 5A, 우리가 쓰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4.5A, 4A하고 요런 거 DC로 들어가는 게 5A가 가장 커요. 이걸 묶어서 AI를 묶어서 그거를 오토바이 배터리 같은 거를 만들면 입간판 정도는 하루 정도는 끈끈하게 서요. 굳이 그렇게 첨단이 안 가도 바깥에 내놨을 때 열악한 환경일 때는 전기선 없다 해서 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다만 물어보질 않으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거고, 이렇게 저희가 시공하면서 세로로 들어가는 취향들이 많아요.